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6개월 지나갑니다. 6개월 지나가는데 오늘 다른 정부하고 다르다, 우리는 소통한다 그러면서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면서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우선 도어 스태핑이 도어 스타핑 된 날이다. 네, 스탑. 그리고 네. 저는 이게 이기주 기자와 비서관의 공개 설전은 이건 그냥 핑계가 됐고, 이미 도어 스태핑이 대통령의 일단 말실수로 인한 설화로 지지율 추락의 원인으로도 지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어 스태핑이 계륵처럼 되어버려서 이게 호시탐탐 이게 어떻게 하면 폐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울고 싶은데 이기주 기자가 뺨 때리는 격이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MBC 기자와 비서관의 공개 설전 때문에 도어 스타핑 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좀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상당 기간 안 할까요? 아니면 아예 안 할까요? 저는 어쨌든 지난번에 한번 코로나19를 핑계로 코로나19를 내세워서 잠정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잠정 중단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대응책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 안 되면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데 거기에 근본적인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언론이 순치된 질문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언론은 순치된 질문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저는 일단 중단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잠정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처음부터 이게 좀 맞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우려가 컸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정치적 경력이 굉장히 되고 좀 노련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오래 가겠냐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또 굳이 이런 상황에서 이유가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이유를 MBC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진 않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기자와의 설전이 이제 저도 봤는데 여러 가지 예의라든가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그런 것 갖고 중단했다, 그런 말이 안 되고요. 네.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제 일부 이제 여당에서 버르장머리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의 버르장머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 여당이고 국정을 책임진 입장에서 이런 거가 이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걸로 자꾸 얘기를 하고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이슈를 키워요. 너무 네. 지금 걱정할 게 태산 같은데 우리 민생도 그렇고 지금 예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잘못하면 준예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제관계도 그렇고 국민들은 정말 죽을 지경인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딱 중단해 버린다. 좀 현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쟁화 되었을 때 여당이 야당과 싸운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언론과 싸우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이제는 기자 한 명과 싸우는 형국입니다. 지금 기자 한 명과 싸울 때입니까? 게다가 더 이상한 거는 그냥 대통령실의 비서관과 기자가 둘이 해결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건. 근데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 쪽에 비대위원까지 나서서 기자에게 총공세를.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주 기자는 지금 언론 자유를 지키는 대명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언론 자유 영웅을 만드는 지금 그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지금 정치가요 이렇게 너무 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저는 물론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MBC의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의 태도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아요. 뭐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큰 그러면 이제 비서관의 태도에 대해서 또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그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비서관이 그때 같이 뭐 설전을 벌였던 비서관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렇지만 이거를 도어 스태핑 중단이 이렇게 딱 시점이 이렇게 되니까 이 도스태핑이라는 건 사실 대통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호기 있게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어쨌든 이런 계기에서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굉장히 평가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요. 네. 또 이걸 또 기자 한 명한테 그것도 태도 복장. 제가 저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질문하면서 설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꼭 뒤에서 그랬어요. 태도 너는 생긴 게 문제다 이렇게. 슬리퍼 신고 저는 슬리퍼 자주 신고 다니거든요. 거의 맨발에. 네. 그래도 그때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이 벌떼같이 나서서 주진우 기자한테 그렇게 말할 거리가 아니죠.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안 그랬죠. 아니 뭐 그게 뭐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냥 그 말할 거리가 아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요.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한 건 잘못됐잖아요. 네, 근데 복장 태도 이것까지 나오면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개인적인 어떤 이제 좀 기준이나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공적으로 막 얘기하고 논쟁하고 그럴 거리는 전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가 대단히 이 출범 6개월 접어들어서 이제 민생 물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왜 이러지 정말 이게 국정을 걱정할 게 태산 같을 텐데 우선 당장에 준예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시시콜콜 자질구레한 모든 것까지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서 대응할 일이 아니라 예산안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인가 이거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법안이라든가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도 여야가요 논쟁할 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빨리 논쟁을 할 건 하고 타협안을 찾아가지고 결론 내려야 되는데 아예 논쟁을 그 부분에선 시작도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뭐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저는 자꾸 대선 불복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그거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을 야당이 감액하려고 하는 것, 특히 예를 들면 영빈관 예산이라든가 그 안행부 경찰국 예산이라든가 경찰청 이런 걸 깎는 거는 야당은 본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나오고 촛불 집회에서 대통령 퇴진 구호가 나오면 그리고 그 집회에 그런 것도 왜 이렇게 야당 의원이 참석했다가 또 대선 불복이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에 대해서 야당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인가? 사실은 좀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고 그냥 하는 일을 의연하게 충실하게 하고 국민들한테 칭찬받으면 또 그런 것들을 또 다 묻히고 지나가거든요. 또 그리고 사실은 또 상대에 대해서도 야당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금은 좀 이렇게 싸우고 싶어도 협조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좀 참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역대 지금까지 이제 저도 19대 20대 했지만 그때 국회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마지막 12월 달에는요. 뭐 하나라도 이렇게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을 좀 이렇게 잘 설득하려고 이렇게 좋은 얘기 계속하고 좀 싸울 거 있어도 좀 참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주고 하나 주고 이거는 하나 또 받고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여당에서요. 여당의 원내대표나 이렇게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청와대 계속 얘기하면서요. 중간에 조율을 해요. 그래서 이거 청와대에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야당은 또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에서 조율을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 막 주고받고 했단 말이에요. 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실종이 됐어요. 협치 실종입니다. 네. 네. 대통령실에서는요. 장경태 최고위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명을
설치한 것 같다는 글을 가지고 인용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은 진짜 뭐 별로 이렇게 코멘트 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아니 정말 지금 그런데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메인에 올라와 있어요. 참 큰일이에요. 대통령실 관련돼서. 아니 정말 큰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장경태 최고위원이 조명을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 조명을 사용했다라고 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장경태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 대처를 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나서는 게 더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든 아니면 그 연예인이 되든 이렇게 공인이 되면요. 이게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되는 노이즈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정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허위 사실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줘야 돼요. 일일이 다 대응하면요. 한도 끝도 없고요. 정말 그러다 보면 진짜 대응할 때 대응해도 그게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들은 저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조명을 사용했다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두운 공간에 갔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가 자동 터지잖아요. 이랬을 때 조명 사용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용한 것 같다. 뭐 그 자기 평가고 자기 의견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슈가 되면서 더 주목을 받게 돼요. 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손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순방 이후 남은 게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 사진 찍은 거 그리고 지금은 그 이슈가 사라져 가는데 갑자기 조명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와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가면 이게 이슈가 안 됩니다. 근데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 삼겠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논란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을 보자 하는 참모들이 너무 예민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니 그러니까 참모들이 예민한 건 누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아니 근데 이러라고 지금 이런데 시간 쓰라고 권력 위임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자, 일부 야당 의원들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 집회에 참석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현주 의원님? 아니 이것도 이제 자유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요. 집회 자유가 있고 야당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아니 뭐 가든가 말든가 그 자기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는 다만 이제 집회 참석했을 때 자기한 그 야당 의원 정치인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어쨌든 이렇게 집회가 늘상 있긴 하지만 사람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되고 이걸 물론 이제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저항하는 세력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너무 야당을 적대시해서 뭐 집회를 나왔으면 또 뭐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서로가 막 그렇게 하면요 이게 이 해결이 안 되고 갈수록 코미디처럼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선명 야당 같으세요. 네. 여당이. 그래서 그 7명의 무소속 1명 포함 민주당 의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태원 참사 칠적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워딩이 안 맞잖아요. 우선. 이게 논술을 할 때 이런 식의 워딩하면 이게 꽈락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틀렸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심한 말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거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촛불 집회가 주최 측이 주장하는 바 40만입니다. 근데 정말 많이 모였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40만의 시민들이 주최 측 주장대로 받으면 그 사람들은 다 각각 다른 생각으로 오는데 핵심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 이상민 장관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뻘소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네. 명단을 행안부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 네, 이상한 소리로 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58명의 생떼 같은 우리 자식들이 참사를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에 대한 분노가 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핵심 메시지에 반응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고 하면 계속 촛불이 이렇게 타오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촛불이 점점 횃불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명분을 좀 주는 측면이 있어요. 정부 측에서.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런 큰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총책임자인 주무부처 장관이나 총리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은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요. 정말 진정한 애국자가 없어요. 보면요.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에도 가뭄이 들어도 이 위정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네. 뭐 제사라도 지내지 않습니까? 물론 네. 그 미신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대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2022년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전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윗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주무부처 장관은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야당 의원들하고 막 언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대변자예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들이고. 근데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도대체? 아까도 제가 준해산 사태 말씀드렸지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 예산도 그렇고 그 세법 개정안도 그렇고 굉장히 민생과 관련된 또는 대통령의 공약, 핵심 지지층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그 많아요. 근데 만약에 협치가 전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다가 끝났어. 그래서 아무것도 통과가 안 됐어. 그러면 네. 이게 그러면 야당 탓만 하면 넘어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선 불복이라고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프레임은 정말 통하지 않습니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고성 난동 속 진솔한 소통 취지 위협받았다. 고성 난동 때문에 이 도어 스태핑이 어렵다. 그래서 더 나은 소통 위해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기자와의 설전을 고송 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거 들으니까 이태원 참사 때 왜 경찰 병력을 그렇게 배치했냐고 물었을 때 이상민 장관이 소요가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소요가. 그게 생각납니다. 그 용어 사용의 그 부정확성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그 기자의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이렇게까지 국정을 좌우할 정도로 자꾸 키우는 것 자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부대변인이 나서서 또 난동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지금 MBC 기자를 대통령실에서는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못했다면서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직접 아마 출입을 제한한다던가 다른 방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입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때까지 끝까지 막 문제를 삼는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국정 책임자의 어떤 품격이라는 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볼 때 그런 격에 맞지 않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런 게 자꾸 쌓이면.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 보좌하는 사람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당사자 본인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국민들이 이건 존경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권위가 스스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왜 특정 언론, 특정 기자하고 지금 싸우자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어요. 언론 담당하시는 분들 지금
좀 다 내려놓고 다시 생각하셔야지 지금 뭐 하는 건지. 저는 이제 MBC라든가 이게 우리 이제 보수 특히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히스토리가 좀 있죠. 갈등들이 MBC하고 사이에서. 근데 그런 걸 해결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일을 키우고 있고요. 오히려 약간 비판적인 언론들이 결집시키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어제 MBC가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천공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정확히 천공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얘기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어 스태핑 그리고 MBC와 대통령실의 갈등 얘기는 계속 커질 것 같아서 얘기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구속됐고요.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로 계속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요 남욱 변호사가 석방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지금 대장동 관련한 정권 교체 후 이건 거의 재수사 수준인데요. 이 수사는 애초에 편파적이며 불공정한 수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부패 이미지 더 씌우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색깔론으로 더 씌우기, 이 두 개의 골격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고,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허위 학력, 이력 등등 의혹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불공정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출발한 거고, 남욱 씨의 워딩을 정확히 보십시오. 이재명이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실 측. 네. 예, 이재명 측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의원님. 네, 이제 이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이제 계속 가게 되면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수사가 계속 민주당에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이 유무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조금 이 부분의 거치에 대해서 약간 물러설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당하고 같이 이게 협의가 돼야 되니까 협치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